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법적 시한에 쫓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한 전쟁권한법의 시한이 오는 5월 1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전쟁권한법은 행정부의 독단적인 전쟁 개시를 막고 입법부의 견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1973년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은 민주당이 여러 차례 제출한 전쟁 중단 결의안을 번번이 막아서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60일 시한이 임박하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기는 군사행동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 또한 5월 1일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하원에서 전쟁권한법 결의안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직후 60일이 지나면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의 무력 사용권을 공식 요청해 전쟁 지속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에 따라 30일의 추가 기간을 확보해 안전한 철군을 시작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시한을 무시하는 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란과 휴전을 연장하고 2차 협상을 타진하곤 있으나 긴장된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의회 내 법적 논쟁과 불안한 중동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USCIS에 접수된 이민 신청서 1,000만 건 이상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편 접수분 24만 건은 개봉도 하지 못하고 있고, 접수부터 확인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례가 늘면서 신청자들의 체류 자격 유지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 라디오 NPR이 USCIS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 계류 중인 이민 신청서가 약 1,160만 건에 달한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취업, 망명 등 대부분의 이민 절차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 약 24만 8천 건은 아직 개봉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적체로 인해 신청 접수 후 확인 절차까지도 수개월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신청자는 체류 승인 지연으로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연구센터 정책 담당자는 신청서 계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측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 검토와 신청자 거주지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CIS 대변인은 이민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사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민 신청 적체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돼 왔지만 최근 들어 급증했습니다. NPR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 가운데 약 200만 건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소셜연금 물가 조정 인상폭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생필품 가격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시니어들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익단체 시니어 시리즌 리그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7년 물가 조정 인상폭이 올해 인상폭과 동일한 2.8%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해당 인상폭이 확정될 경우 월 수령액은 현재 평균 2,024달러 77센트에서 2,081달러 46센트로 올라 약 56달러 69센트 증가합니다. 단체는 현재 전망한 인상률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고령 가구의 소득은 근로 연령대 대비 약 58% 수준에 불과하다며 유가 상승 등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시니어들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으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물가 조정 인상폭은 사회보장국이 매년 7에서 9월 CPI를 기준으로 산정해 10월 발표합니다. 한편 소셜연금은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로 고갈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망에 따르면 기금은 2032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수입에 맞춰 약 24%의 연금 삭감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CMS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새 카드는 종이 형태의 카드이며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치 등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CMS는 약 130만 명의 수혜자에게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를 발송하고 있다며 이번 재발급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의료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국 50개 주에서 300명 이상이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발송되는 메디케어 카드는 종이 형태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보고된 사기 수법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기 사건의 사례를 보면 수혜자에게 플라스틱 카드를 발송했으며 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특정 전화번호로 연락하라는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MS는 공식 메디케어 카드는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 카드이며 새 카드는 별도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또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메시지에는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이민자들의 주거 불안을 돕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이 확대되면서 세입자 신분을 문제 삼아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갑작스런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세입자 보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욕은 20일 열린 뉴욕시 의회 주거앤빌딩 위원회 청문회에서 집주인들의 IC 신고 협박 사례들을 소개한 뒤 세입자의 이민 신분과 관련된 집주인들의 괴롭힘과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개된 사례 중엔 퀸즈의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월세 $1,000를 추가로 내지 않을 경우 IC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브루클린의 한 세입자도 집주인으로부터 열흘 내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으면 IC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청문회는 집주인들이 이민 단속의 두려움을 악용, 세입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마련됐습니다.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변호사들은 지난 2018년 시범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괴롭힘 없는 인증 정책을 영구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16일 시의회에 발의된 관련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임대 아파트 등 특정 건물주는 각종 공사 승인을 받기 전 반드시 현재 혹은 이전 세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물주 혹은 건물 관리 직원이 세입자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60개월 내 괴롭힘이 있어 인증을 받지 못한 건물주의 경우 해당의 건물주가 소유한 다른 건물도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는 6월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팰리세이즈팍 민주당 시장 후보에 도전하고 있는 민석준 후보가 타운 재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개발, 세금, 재정, 공공자산 매각 등 모든 문제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담은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민석준 후보와 2명의 시의원 후보는 어제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상대 후보인 폴김 현 시장과 행정부의 재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 후보는 입장문에서 개발과 세금 불균형으로 타운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 후보는 타운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는 30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과 세금의 불균형, 현재 일부 개발 프로젝트는 30년 세금 감면, 유예 혜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batement pilot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담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주민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또 펠팍타운은 한때 약 $800만 달러의 재정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1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민 후보는 폴김 후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후보 토론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주민을 외면하는 것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폴김 시장 측은 민 후보의 주장에 대해 다음 주 중 별도 발표를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A.3.2 시카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다 변이는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뒤에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도 검출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국가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다로 불리는 BA.3.2 변이가 글로벌 유행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감염자가 늘기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미국에서 채취된 검체에서 해당 변이가 확인됐고 여름철을 앞두고 감염 활동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BA.3.2 변이가 확인된 국가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해 3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카다는 기존 유행 변이인 JN1 계열과 비교해 70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를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면역이나 백신의 효과가 일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HO는 이 변이를 감시 대상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중증도와 사망률 증가와 관련된 뚜렷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과거와 같은 대규모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WHO는 향후 추가 변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구급차 이용료와 응급치료 비용 인상을 추진합니다. 구급차 기본 이용요금은 $1,793로 29.5% 인상되며 생명유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기본요금은 $2,196로 오릅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어제 인플레이션과 응급구조원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로 부득이 구급차 및 응급치료 비용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방국 인상에 따르면 일반 구급차 또는 기본 생명유지 서비스 제공 구급차 이용료는 기존 $1,385에서 $1,793로 29.5% 인상되며 응급치료 서비스 비용은 $630에서 $896로 42.2% 인상됩니다. 또 고난이도 생명유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급차의 경우 1단계는 $1,680에서 $2,196로 30.7% 인상되고 심폐소생을 위해 3회 이상 정맥주사 등을 투여하는 2단계는 $1,692에서 $2,012로 18.9%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병원까지 구급차 이동 요금은 기존 마일리지당 $20가 유지되며 산소 공급 비용도 $66로 동일합니다. 뉴욕시 EMS 노조는 응급구조원들은 소방관 및 기타 제복을 입은 구조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며 이 같은 임금 격차는 인력 부족 사태와 출동시간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터무니없는 임금 격차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응급구조원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올해 1,500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뉴욕시 비상대응 시스템에 한계가 온 것으로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다음 달 15일 구급차 이용료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